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집 사면 평생 후에 바보 되고 하우스오프가 된다. 집 싸게 살기에 반드시 온다. 지금은 신규 택지 분양과 경제 위기 또는 급매물을 준비할 때입니다. 2, 3년 이내에 지금의 반값 수준에 살 수 있다. 2, 3년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는 건 떨어질만 남았습니다. 지금 꼭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2023년 이후 수도권 중심 입주 대란 예고되어 있다. 기다린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127만 호, 경기 남부와 인천에 58만 가구 공급된다. 58만 가구 대단히 큰 숫자죠. 특히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와 인천에 공급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에 이제 최대폭 이제 올해 들어 상승했고 7월에 9년 3개월 새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신년 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 그야말로 635조 원 상승해서 아파트 값은 전체적으로 52%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집값 잡는다고 7월 서울 집값 상승폭 전달보다 5.5배 껑충 뛰었다. 자, 감정원 7월 전국주택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초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가격도 물론 상승폭이 컸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전체 주택을 보면 2008년 대비 2020년은 지금 거의 이제 2배 수준으로 뛰었죠. 그리고 지방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집값 또한 상당히 거의 30-40% 정도 뛰었다는 것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은 아파트가 역시 6억 1천만 원으로 1천만에서 9억 2천만 원으로 3억 정도 52%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52%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16%, 연립주택은 9% 정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현실련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가 주장한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 14%,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11%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과거 정부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승률은 34%로 1.4배 있다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시 과거 정부에 대비해서 2.1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층과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문정부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 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권 이전 카드로 국민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과 7.1 보완 조치 등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달 서울 집값이 전달 대비 0.71%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전세 가격도 전국적으로 매우 커졌고요. 그래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택 유형별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요. 자, 전국은 이제 아파트가 0.89%, 그 다음에 수도권은 1.16%, 그 다음에 서울은 1.12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8월 3일 감정을 발표한 2020년 7월 전국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단독 매매 가격은 6월에 비해서 0.16% 상승했습니다. 6월은 0.41%보다 상승폭이 컸는데요. 수도권은 0.49에서 0.81, 지방은 0.33에서 0.44 모두 이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지난 5월 0.09에서 하락해서 6월은 0.13% 상승, 전환 후 지난달에 0.71%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이제 매우 이제 서울이 커져서 이제 5.5배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0.29는 실거주 요건 강화, 저금 유동성 영향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2배가량 커졌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인근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천은 0.20% 6.17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승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축소됐는데요. 전국 주택종합의 월세 가격은 지난 7월 한 달간 0.07% 상승했고, 수도권은 0.09%, 서울은 0.06%, 지방은 0.05% 모두 이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어쨌든 서울과 세종이 상승세 속에서 전국의 아파트 값은 지난달보다 0.89% 오르면서 2011년 4월 1.46% 오른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끝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보면은
수도권이 1.16, 전국은 0.89% 이렇게 상승했고, 서울, 경기는 1.3%, 3 지수가 됐던, 지수로 매우 많이 이렇게 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지금 매우 상승했는데요. 주택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시스템 R1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1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상황을 보면요. 이제 5천 건 미만으로 됐을 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시자고요. 그래서 5천 세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5천 세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2019년도 10월 달에 11,000건으로 매우 많았죠. 그 다음에 11월 달은 11,487건, 그 다음에 9,600건, 1월 달에 6,400건으로 해서 이제 3월 달에 4,400건, 4월 달에 이제 3,027건으로 되다가 점차 늘어서 5,536, 15,000, 6월 달에 15,559, 591, 7월 달에 1,324 하면서 이제 8월 달에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기준 날짜가 이제 8월 25일일 텐데 이 날짜가요. 이제 1,063건으로 이제 확 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 수량 전체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동향 보면은 8월 3주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올랐던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꾸준하게 1년간 이렇게 전세라든지 매매 가격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매 이제 이게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가 이것이 되었고요. 어쨌든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의 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무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3억 5,452만 원이고, 수도권의 중위 가격은 5억 2,204만 원, 서울은 이제 8억 4,683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위 가격. 다시 한번 보면요. 전국은 이제 3억 5천이 이제 평균 가격이고, 수도권은 이제 5억 2천, 서울은 8억 4천 정도 돼야 중간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세 조사는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갖췄고, 이제 더더욱이 이번에 127만 호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규제가 그야말로 심각한데 6.17 부동산 대책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강화했고, 주택담보대출도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투기 가열지구 전세 대출 금지를 했고, 재건축 분양 신청 거주 요건을 강화했죠. 법인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것은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7.10 대책 종부세율 대폭 인상, 취득세 중과 12%까지 됐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정을 해서 이제 만기가 되게 했습니다. 7월 30일 임대차 3법을 통과해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5%로 했고, 계약 갱신 청구권도 만들었습니다. 8사 부동산 공급은 서울 중심 13만 2천 호를 공급해서 이어서 바로 수도권에 127만 호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공급 계획을 된 건데요. 특히 이제 법인이 보유하고 다주택자의 세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 되겠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3%, 3주택자 또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경우는 6%가 종부세가 됩니다. 6억의 기본소득공제도 배제하게 되고, 2021년 종부세 적용부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10억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종부세가 3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자산세 등 제세를 포함한다면 사상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4천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채 보유 시는 2021년은 1억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취득세가 12%로
해서 10억짜리 샀을 경우에 1억 2천의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고 기본세도 10에서 15%에서 추가로 20%를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2021년 5월 31일 말에 전에 법인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놓여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대부분 다 팔 걸로 보고요. 계속해서 보유 시는 세금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늘게 될 것이고 지금 최고 호가일 때 정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무주택자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 급매물이라든지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은 큰 손해볼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자기 주택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세월 속에 수십 년 세월 속에 이제 우상향하는 것은 맞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5년 후라든지 이 정도까지 있지만 그래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127만 호 공급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경기 남부 인천에 58만 가구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입주 대란이 그야말로 예고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도권 127만 호 주택 아파트 공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1000호가 되겠습니다. 17만 8천 가구가 2000년도에, 2021년도에 20만 가구, 22년도에 19만 5천 가구, 23년도에 65만 7천 가구가 이렇게 분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매우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이때 그야말로 입주 대란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내용을 보면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 강남 3구 인접지역인 성남, 과천, 하남도 포함되어 있고 부천, 수원, 광명, 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화성, 동탄 등 신도시에 18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와 인천의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중 경기 남부 인천에 57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80%인 45만 6천 호는 공공택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12만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선정 또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서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될 부지는 있고요.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 중 예정된 기존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경기 남부 내 공급을 보면요. 하남시가 이제 만호, 단위는 만호입니다. 자, 하남시가 3.4만, 과천시가 2.2만, 화성시가 7.2만, 부천시가 3.1만, 서구, 인천 서구가 5.1만, 성남시가 2.2만, 용인시가 2.2만, 평택시 4.3만, 시흥시 1.9만, 중구, 인천 중구 2.2만, 계양구가 1.8만, 광명시 1만, 수원시 1.4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핵심지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에 큰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군포, 안산, 안성, 오산, 또 의왕 등의 7만 호를 또 공급하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정부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에 공급될 지역은 58만 가구의 세부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가천과 성남, 하남 등 8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른 신규주택이 202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서게 됩니다. 전체 분량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서 84만 5천 가구,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38만 6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고 올해 17만 8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상이 65만 7천 가구는 2023년 이후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매우 큰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리해서 절대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 75만 6천 가구, 서울에 36만 4천 가구 공급되고 경기권에서는 57만 6천 가구가 경기 남부와 인천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 중 80%는 45만 6천 가구는 공공택지, 10만 가구는 정비사업에 공급될 것이고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서 13만 6천 가구, 서남권에서는 22만 6천 가구, 인천에서는 9만 4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정부는 강남 3구, 서초, 송파에 인접한 성남에도 2만 2천 가구, 하남 3만 4천 가구, 과천 2만 2천 가구,
여기에 7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때 꼭 이쪽에서 청약을 받으신다고 하면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천 지식정보타운 4,800가구, 하남 교산 3만 2천 가구, 경남 복정 6,600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원은 14,000, 용인 2만 2천, 의왕 11,000 등에서 5만 8천 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 서남권에서는 3기 신도시가 있전, 부천에 3만 1천 가구를 비롯해서 화성 7만 가구, 평택 4만 가구, 안산 2만 2천 가구, 시흥 16,000 가구, 광명 1만 가구, 안양 4천 가구 등 총 22만 6천 가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초특급 대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 검단도 4만 가구, 계양도 17,000 가구 등 신도시에서 5만 7천 가구가 공급되고 영종도는 2만 1천 가구, 금암 역세권 7천 가구 등 9만 4천 가구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선제적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옛날을 지금 잊고 우리가 준비를 차분하게 하신다면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3년만 기다리자는 것이고요. 이제 남는 것은 떨어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대기라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요. 분산 불편을 이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 하우스부가 되기 싫다면 기다리면서 분양 아파트를 청약하시고 신규 택지 공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127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면 99% 이상이 당첨되게 될 것입니다. 꼭 정점에 사서 낭패하지 마시고 지금은 멈추고 저축하고 청약과 초건매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불과 2, 3년 후에는 입주 대란이 시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